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for grammar. 이번 강의는 부정대명사입니다. 자, 부정대명사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부정대명사에서 이 부정을 여러분들이 not이나 never의 그런 부정어의 개념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짐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해지지 않은 것, 정해지지 않은 것.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막연한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부정대명사라는 것은 딱 집어서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어떤 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명사 중에 이 부정대명사와 반대 개념의 대명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저것 그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 그래서 이제 부정대명사는 이 지시대명사라는 것과 부정대명사가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시대명사의 대표주자로 it이라는 게 있다면 부정대명사의 대표주자로 on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it인 지시대명사와 one에 해당하는 부정대명사를 구분해봄으로써 우리가 부정대명사의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를 내가 차던 시계를 분실했어요. 시계를 잊어먹은 겁니다. 시계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차던 시계를 잊어먹었어. 자, 내 시계를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그 문장을 영작을 하게 되면 I can't find. 그 다음에 문제로 여기에 it을 써야 되냐 아니면 one을 써야 되냐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히 내가 차던 그 시계겠죠. 그러면 막연한 시계 하나가 아닌 내가 차던 그 시계라는 꼭 집어서 얘기하는 지시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정답이 it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내가 한 며칠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나 하나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I will buy it이냐 one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차고 잃어버린 그 시계를 사는 건 아니겠잖아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시계 중에 그냥 막연한 하나, 그죠?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하나의 시계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정답이 one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부정대명사의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탑재를 한 상태에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정대명사의 one, the other, one, another, the other, one, the others, some, the others, some others와 같은 이 부정대명사의 그 사용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용 표현이라고 정의하는데 사실 관용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용 표현은 이제 수거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는 그런 이제 영역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굳이 관용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들으면은 굳이 외우시지 않아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대명사라고 한다. 부정대명사에는 some, other, all, any, another, each, both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뭐가 빠져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막연한 하나를 가리키는 one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부정대명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공을
뽑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구멍을 통해서 공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자, 근데 이 박스에는 공이 2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즉 공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을 집어넣어서 둘 중에 하나의 공을 뽑는데 어쨌든 뽑기니까 처음에는 어떤 걸 뽑을지 몰라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흰색 공을 뽑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흰색 공일지 까만색 공일지를 알고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정해진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it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뭘 써야 되냐? 바로 원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정해지지 않은 첫 번째 거를 가릴 때 우리는 원이라는 걸 써야 돼요. 원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자, 원을 뽑고 나면 이 나머지 것을 뽑아야 되는데 나머지 혹은 그 외에 라는 의미가 자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얘 빼고 그럼 나머지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외의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그 외의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는 other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other라는 걸 사용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공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공은 나머지 하나로 정해지죠. 물론 무슨 색깔인지는 모르겠지만 뽑을 수 있는 공의 개수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관사를 무슨 관사를 써야 되냐? 정관사 더를 써야 됩니다. 자, 정해질 때 쓰는 관사가 더고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것에 쓰는 관사가 부정관사인 어나 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 디아더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해진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된다? 원이 된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the other가 된다. 라는 게 방금 제가 박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here are 2 cards 이렇게 개수를 정해줬어요. 2개로. 그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차는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은 나머지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 여동생의 차다. 이렇게 원, 디아더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박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이 3개 들어있어요. 공이 3개 들어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가 3개로 정해져 있어요. 자, 당연히 내가 3개 공 중에서 어떤 공을 뽑아내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막연한 첫 번째는 원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 원을 뽑자마자 어떤 의미가 자연 발생한다? 나머지 그 외라는 의미가 자연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공도 other를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 공도 other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공, 자, 하나를 뽑았을 때 2개가 남아요. 그러면 그 2개 중에서 뭘 뽑을지가 결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뭘 뽑을지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죠. 이건 뽑기니까.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쓰는 관사가 부정관사인 어인데 얘의 발음이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두 번째가 another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another를 뽑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자, 2개를 뽑았으니까 이제 3개인 걸 아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넣게 되면 뽑는 공은 정해지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해진 것에 쓰는 정관사인 the other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he other를 꼭 2개 있을 때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는 the other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the other는 마지막 공에 언제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3개든 4개든 5개든 6개든 마지막 공에 the other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정해진, 자, 여기서는 정해진 둘 중이었고 여기서는 정해진 셋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첫 번째 원, 막연한 두 번째 another, 그 다음 마지막 거, 셋 중에 세 번째니까 마지막 거, 즉 세 번째 거는 the other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 3개의 꽃이 있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 다음 마지막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one the others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박스 안에 3개의 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3개의 공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번에는. 자, 막연한 첫 번째를 일단 뽑을게요. 자, 그래서 얘를 막연한 첫 번째니까 1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하나씩 뽑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번에는 2개 한꺼번에 다 뽑아야지 이렇게 해서 2개를 다 뽑는 거예요. 2개를 다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을 사용한 다음에는 무조건 나머지 그 외의 의미가 발생을 하니까 other를 쓴다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2개를 한꺼번에 뽑아요. 그러면 1개, 2개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냐? S가 붙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이미 3개인 걸 아는 상황에서 하나를 뽑아낸 상태에서 나머지 2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2개의 개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관사인 어를 붙여서 이렇게 the others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이해하셨나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정해진 3개의 것 중에서 1은 막연한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 귀찮아 나머지 전부의 의미가 바로 the others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문은 5권의 책이 있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은 interesting 하대요. 자, 근데 나머지 다는 지루해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는 4개로 개수가 정해지잖아요. 4개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인지 아는 상황에서 1을 뺀 나머지 4개의 개수가 정해지니까 어를 붙이고요. 그 다음 4개는 복수니까 S가 붙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디아덜즈라는 말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공이 5개 있다라고 전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이 5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최초로 어떤 시도를 하냐면 처음에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개 정도를 한꺼번에 뽑는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뭘 쓰게 되느냐? 바로 정해지지 않은 몇 개라는 썸을 쓰게 됩니다. 썸을 쓰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게 뽑히고 나면 또 나머지는 other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썸 뺐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머지의 개수는 굳이 수학 공식으로 쓴다라면 O-썸이 되죠. O-썸으로 나머지의 개수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의 개수가 정해졌을 때 우리는 정관사인 뭘 써요? 어를 쓰죠. 그죠? 그 다음 몇 개예요? 3개잖아요. 2개 뽑았을 때 3개잖아요. 그러니까 S가 붙게 되는 거죠. 즉 얘도 디아덜즈, 얘도 디아덜즈. 즉 여기에서는 처음에 1개를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sum diathers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um dia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옆에 예문을 볼게요. 5권의 책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들 중에 몇 권은 영어 책이에요. 그래서 몇 권에서 sum을 썼어요. 그러면 5권 중에 sum을 뺀 나머지가 정해지죠, 개수가. 그러니까 the others라는 표현을 여기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상황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몇 개인지 숫자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 공이 몇 개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있다가 쳐볼게요. 몇 개 있는지를 몰라요.
자, 이 상황에서 처음에 무작위로 여러 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원이 아니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뽑으니까 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썸을 쓰고 나머지는 무조건 other를 붙이는데 문제는 얘가 남아있는 개수가, 즉 정해진 숫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개수가 뭔지를 몰라요.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정관사인 on을 붙이려고 another를 붙이려고 봤더니 남아있는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뭐만 붙여주면 되냐? others, s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some others가 되는 거예요. some others는 어떨 때 쓰는 거다?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쓰는 것이다. 자, 위로 와볼게요. 자, some others는 언제 쓰는 거냐? 자, 형광펜. some others는 언제 쓰는 것이냐? 막연한 다수에서. 막연한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개인 건 아는 거야. 막연한 다수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중에 처음 몇 개는 some, 그리고 나머지는 others. 절대 여기다 더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예문 중요합니다. 자, there are many animals in my house. 자, 우리 집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자, 많은 동물이 있다. 즉, 다수인 건 알지만 몇 개인 거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마리는 강아지들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햄스터야 라고 했을 때 adults 라고 여기에 s만 붙여주면 되지 어를 붙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밑에 화살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부정대명사, 일단 부정대명사의 정확한 개념, 지시대명사의 반대 개념, 여기에 있는 이 설명을 통해서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원과 others의 라인들, 2개일 때, 3개일 때, 그 다음에 개수가 정해져 있는 여러 개일 때, 그 다음에 처음에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을 때 썸을 사용하는 상황, 그랬을 때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 안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박스를 안 보고 그리면서 스스로 한번 이 박스를 그대로 그려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하셨나요? 자, 부정대명사는 여기까지입니다.